안녕하십니까. 데이앱의 류동균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플랫폼 사업 부분 중에서 기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알 수 없는 미래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배송, 브링이라는 이 로봇 배송 프로그램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미래가 밝고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이어서 사법 리스크가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요렇게 호재와 악재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렇게 제목을 뽑고 그 다음에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일어날지 제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 이름에 걸맞게 카카오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 회사들로부터도 투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칼라일 그룹으로부터 6% 정도의 돈을 좀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텍사스 펄시픽 그룹으로부터 20%, 요즘 컨소시엄입니다. 10% 정도의 지금 돈을 주면서 투자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티 같은 경우에는 대리운전, 뭐 세차 서비스, 또 택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동에 관해서는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만큼 또 다르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B2C 부분이다 보니까 사용자가 사용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정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미래가 좀 밝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카카오에서 요 카카오 내비와 카카오티 요 두 가지 앱을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 데이터를 소싱, 그러니까 수집하고 정지하고 가공하는 형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실 데이터를 보낼 거냐 그 동의를 누른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들이 카카오에서 계속 수집을 해서 이걸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저장을 하고 가공을 한 다음에 디지털 트윈 도시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 디지털 트윈 도시 지도가 만들어진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 물론 지금도 시범 운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들이 다 쌓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프 카카오 개발자 컴포넌트에서 발표된 로봇 배송, 브링, 이것도 실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카카오 내비게이션이 그리고 카카오티가 네이버가 갖지 못하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좀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자율주행 로봇 배송에서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 자율주행도 지금 카카오에서 시범을 했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에 좀 경쟁력 있는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악재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인데요. 지금 악재는 모든 부분이 거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콜 갑질 사태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카카오티를 사용할 때는 가맹 호출이 있고 일반 호출이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이 가맹 호출을 한 가맹 기사에게 좀 더 콜을 몰아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쟁업체의 영업비밀 제공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한 업체에게는 택시 기차 호출을 아예 차단하는 이런 갑질을 했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과징금이냐면요. 카카오 모빌리티 3년치 영업이익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카카오톡은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과징금은 작지만 오히려 행정적으로 더 센 그런 결과가 나온 처벌을 받은 그런 사법 리스크인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사실 가맹 택시 기업으로부터 이중 계약을 했다. 그리고 매출을 IPO를 위해서 매출을 부풀렸다. 이렇게 판단해서 금감원으로부터 고의 1단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의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뉘는데 단계가 낮을수록 더 세다고 판단을 한 거. 고의 1단계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대표이사 해임, 그리고 검찰 고발, 과징금 90억 등의 이렇게 내용이 담긴 사전 통지서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세냐면요. 앞에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내는 과태료를 내는 수준이었으면 여기서는 검찰 고발까지 형사적인 책임까지 져라 이렇게 처분을 내린 거고 이게 11월 6일 내달 6일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 뭐 금감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리한 좀 사법 공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전무로부터 10%의 수수료를 받되 광고 마케팅에 대해서 협력을 받는 대가로 16, 17%를 돌려줘 왔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일단 매출이 20% 발생을 했고 그리고 지출로서 16, 17%가 된 걸로 처리를 해왔는데 지금 금감원에서는 아니다. 매출 자체를 3%에서 4%를 잡아야지 이거는 매출을 부풀린 분식회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게다가 나중에 IPO 때 이렇게 매출이 큰 것을 어필을 하면서 좀 과대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고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의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는데요. 2023년 연결 회계 기준으로 지금 6,018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카카오 전체의 8, 9% 정도인데요. 요게 타격이 온다면 저항선을 깨고 그나마 좀 저점 52주 저점을 탈출한 요 지금 주가의 흐름에 좀 좋다는 영향이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도 이 점을 좀 계속 행정 소송이라든지 사법적인 대응을 또 다른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자신만의 주관으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카카오 모빌리티 알 수 없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모빌리티의 호재와 악재를 다뤄봤는데요. 제가 카카오를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으니까 요 카카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